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윤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라는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복 있는 사람 되게끔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딱 봐도 얼굴에 복이 있잖아요. 그냥 복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말이죠. 예, 거의 대부분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뭐였을까요? 그러면 뭐였을 것 같습니까? 뭐였을 것 같아요? 개그맨? 대장? 예. 저 어렸을 때 꿈은 의외로 진짜 목사님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이 되려고 했어요. 왜냐면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목사님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거의 대부분 분기별로 달란트 시장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럼 이제 달란트를 많이 모으는 사람이 왔다 아닙니까?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학용품도 사고 먹을 것도 사고 장난감도 사고 하잖아요. 달란트 시장이 열리면. 그런데 이 전도하면 3달란트, 출석하면 2달란트 이런 식으로 모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니 주머니에 계속 달란트가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생각에 목사님이 제일 부자구나, 목사님 돼야 되겠다, 어렸을 때는 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됩니다. 사춘기가 왔어요. 내 얼굴이 점점 커집니다. 여드름이 더 나기 시작해요.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예, 거울을 봤어요. 목사님 될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건 목사님 감이 아니구나. 그래서 무지 고민하다가 전도사님한테 달려가서 물어보죠. 전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 아무래도 목사님 될 얼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진짜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걸 이제 알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제가 뭐가 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뭐가 되면 좋을지 우리 기도하면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이. 그러고 나서 제가 몇 개월 있다가 전도사님이 저를 부릅니다. 종철아, 생각났다. 뭐가요? 너희 전도사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야, 너 아주 그냥 하나님이 주신 끼와 달란트가 아주 대단해요. 아이,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주세요. 너 개그맨을 한번 해봐라. 저한테 처음으로 이 개그맨을 권한 사람이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개그맨 해보라고요. 그래서 개그맨이요? 그래, 저 어딜 봐서 개그맨 하는 겁니까? 네 얼굴 봐서 개그맨 하는 거야. 장난치지 마시고요. 제가 무슨 끼가 있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네 생각을 해봐. 교회에서 연말 때마다 하는 시위와 찬미의 밤이나 문학의 밤, 새신자 초청집회, 부흥회 이런 거 할 때 말이야, 청대학교 중고등부 형누나들이 나와가지고 준비한 찬양하고 성국하고 그러면 구경 온 사람, 새로운 애들이 쟤들 뭐하나, 그리고 뜻도 몰라갖고 눈만 껌뻑껌뻑거리면서 넋 놓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다가 그냥 네 순서 돼가지고 그냥 아무 대사 없이 그냥 나와가지고 수염 붙이고 저 구석에 서 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웃지 않냐. 진짜로 신기하게 나 그때 아무 대사 없이 그냥 수염 붙이고 저 구석에 서 있었어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뭘 했냐면은 성극을 했습니다. 성극 제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게 웃긴가? 거기서 내가 무슨 역할을 했느냐? 주인공 역할은 예수님 역할을 내가 했어요. 사람들이 웃겨 죽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옐리 나와서 더 웃긴 사실은 오지연이라고 알아요? 개그맨? 걔 있잖아요. 저 나보다 더 못생긴 놈 있잖아요. 걔 있어요. 저 이빨보다 잇몸이 한 3배인 놈 있잖아요. 걔. 안녕, 난 민이라고 해. 하하 놈 있잖아. 걔가 또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옆구리에서 성경책을 다 알고 살아요. 하는 짓이 완전히 천사예요, 천사. 얼굴이 사탄의 얼굴이라서 그렇지. 애가 하는 짓은 완전히 천사인데, 걔도 웃긴 사실은, 걔도 시와 찬미의 밤 때 예수님 역할을 했대요. 아무튼 사람도 예수님 얼굴도 생각을 해주면서 배역을 맡아줘야지 아무나 시켜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하튼 그랬었는데, 지금 한 분은 고인되고 안 계시지만 백남봉 남보원 선생님이 있었어요. 원맨쇼의 달인이에요. 그죠? 소리의 대명사예요. 만담꾼입니다. 재주꾼이에요. 이런 사람들 정말 국내에 정말 보기 힘든 그런 정말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롤모델로 삼은 거죠. 저분들처럼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정말 큰맘 먹고
제가 집에 가서 한 게 있죠. 몇 년 동안 모았던 빨간색 돼지 저금통을 갖다 칼을 뽑아들고 과감하게 뱃돼지를 푹 땄어요. 땄어요. 따가지고 돈을 모아보니까 10만 원 넘게 나와요. 많이 나온 거예요. 물론 다 제 돈은 아니었어요. 싹 모아가지고 그걸 제일 먼저 산 게 뭐냐면 녹음기 있죠? 워크맨. 비디오가 별로 없었을 테니까, 귀할 때니까 녹음기를 사다가 계속 녹음합니다. 별소리 다 녹음해요. 코미디 프로서부터 별의별 각종 잡소리들, 여러 가지 소리들을 다 녹음해서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는 거,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힘을 가지고 똑같은 혀를 가지고 있는데 나라고 잘 내고 여러분들하고 못 내겠어요? 다 낼 수 있어요. 다만 나는 조금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연습을 하다 보니까 노하우를 터득한 것뿐이죠. 응? 그래서 저는 계속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노력해서 그릇 사이즈를 크게 만든 거죠. 그러다가 2000년도에 이제 제가 그 냉면집에서 주방 보조로 한참 일할 때였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그때 당시 딱 저한테 참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주방 보조하면서 그 냉면 김치 있죠?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무채 민다고 채칼 가지고 겁나 밀고 있을 때 심심해서 이제 TV를 켰는데 TV에서 자막이 이렇게 뭐가 쫙 지나가요. KBS에서 새 식구를 모집합니다. 개그맨 15기 공채 모집 이렇게. 그래가지고 KBS를 도전을 하게 됐죠. 그래서 KBS 방송국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랍니다. 대한민국 땅에 웃기는 놈들이 저렇게 많단 말이니까 1000명 가까이 된 애들이 모여있어요. 그 중에 반절 한 500명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내 얼굴이 평범해. 뭐 이런 것들이었어. 나 무슨 애들이 얼굴에다 무슨 사고를 내고 온 줄 알았어. 아주 그냥 지독하게 생긴 거예요. 알고 봤더니 KBS 공채는 개그맨만 공채가 있는 게 아니라 아나운서도 공채를 같이 봐요. 한쪽에서는 아나운서 원서를 나눠주고 한쪽에서는 개그맨 원서를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도착한 시간이 한 오후 한 3시 한 20분쯤 됐습니다. 그래서 줄을 딱 서가지고 다 이러고 있는데 앞에 뭐라고 써있어요? 맨 뒤에 써있는데 뭐라고 써있나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원서 마감 5시 이렇게 써있어요.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 갔다 가다가 원서를 못 받겠는데? 그런 생각을 나만 합니까? 다른 애들도 다 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줄이 앞으로 막 쏠려가지고 막 놔주세요 막 놔주세요 난리가 났어요. 문제가 된 건 뭐냐? 난 가뜩이나 키도 작아질 건데 안 보일 거 아니야.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줄이 얽히고 설켰어요. 어디가 아나운서 줄이고 어디가 개그맨 줄인지 모르겠네. 줄 한 번 까딱 잘못 썼다가는 아나운서 원서밖에 생긴 거예요. 야 이거 어디서 줄을 서야 되냐? 이거 어디서 줄 서야 되냐? 팔을 동동 굴렀어요. 그랬더니 저기 저 맨 앞에서 원서 나눠주고 있는 아가씨가 정신없이 원서를 막 나눠주고 있다가 우연히 맨 뒤에서 팔을 동동 굴리고 있는데 얼굴을 딱 보는 거예요. 개그맨 시험 보러 왔죠? 이쪽으로 오세요. 바로 알아맞히는 거야. 어떻게 알아맞혔지? 난 그게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가요. 굉장히 눈썰미가 좋은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개그맨 원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썼죠. 별거 없어요. 이름 쓰고 뭐 번역 쓰고 뭐 대충 쓰고 사진 붙이고 냈어요. 딱 가려고 그러는데 또 아가씨가 방송물 먹은 아가씨라 엄청 이쁘게 생겨요. 그래갖고 멋있게 보이려고 뒤도 안 돌아보고 바바리 코트를 팍 풀럭거리면서 걸어갔어요. 그때 또 왜 바바리가 유행이어가지고 난 또 땅에다가 질질 끌고 다녔잖아.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내 뒷모습을 보고 반했는가 내 이름을 다시 부르는 거야. 정종철씨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대답했어요. 네. 그랬더니 뒷장도 마저 쓰셔야죠. 정신머리한 놈이 뒷장을 안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뒷장을 넘겨보자마자 또 깜짝 놀랍니다. 뭐라고 써있느냐? 원고를 쓰시오 이렇게 써있는 거. 원고를 쓰시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할 개그를 글로 써라 그거 아니에요. 근데 당시 내가 준비했던 개그는 각종 오락기 성대모사, 전국 노래자랑 음악 반주기, 각종 사물 기계음 성대모사, 돼지 멱다는 소리, 개소리, 사람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전국 노래자랑 그러면 다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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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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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 비행기다 그러면
날다 말죠. 왜냐면 제 숨이 차니까요. 예. 죽을 뻔했어요.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박수 쳐서 2초 더 했다가 숨 넘어갈 줄 알았어요. 여튼 이런 거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뭐 길 가다 보면은 이 나무집 대문 앞에 빨간색 라카로 뭐라고 써놔요? 개주신 그런 집은 웬만하면 들어가면 안 돼요. 10중 8구 100발 100중 이런 개들이 있습니다. 볼다 그냥 이렇게 생겨가지고 하얀색 침을 지지를 이루면서 눈썹은 축 처져가지고 시선이 무조건 12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무식한 개들이 있습니다. 이런 개들 사람을 봐도 절대로 안 쩔죠. 사람 들어온다 하면 기본적으로 애가 베이스가 기본 바탕이 게을러 그냥 자요. 사람 들어왔다 그러면 일어나서 봐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눈만 떠요. 그러다가 사람이 점점 자기에게 다가오죠. 그럼 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히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본 적이 없거든. 저놈이 미쳤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계속 사람이 다가오면 아 저놈이 미친놈이 맞구나 그러고 그때부터 으르렁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게는 막 짖지 않아요. 자기만의 선이 있어. 지가 선을 거놨어요. 사람 눈에는 안 보이죠. 당연히 개가 거는 거니까. 거놓고 사람이 그 선을 넘어야 짖어요. 그 전에 안 짖어. 하다가 사람이 금 넘었다 그러지는 거예요. 뭐 도사견 같은 거 뭐 이런 소리를 내가 준비했어요. 개그맨 내려고. 문제가 생긴 거요. 원고를 쓰래매? 글로 쓰래매요? 이걸 어떻게 글로 쓰냐? 썼어요? 도도띠로리로 도도두루 도도띠로리로리 똥치기 똥치기 똥똥칭칭 우르르 쿠쿠르 구르구르 우르르 쿠쿠르 가로 열고 손 넘으면 가로 닫고 어부로 커프로 어부로 썼어. 어째 슬라이스 써야죠. 그렇게 진짜로 쓰고선 냈어요. 집에 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울었어요. 내가 미쳤구나. 그래서 이제 대학 다니는 학생들 과제를 써서 내더라도 어떻게 해요? 칼라로 인쇄를 해서 사진 첨부해서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탁 낼 텐데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공채 시험 원고를 써서 낸다더니 걷다 대고 똥치기 포항치기로 썼으니 뭐 100% 떨어진 거지 뭐.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기도밖에 없죠? 하나님 저 붙여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떨어뜨리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좀 붙여주세요. 답이 안 나와. 뭐 그러다가 잠들었네요. 다음날 아침 딱 됐는데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왜? ARS로 합격자를 발표한다 그랬어요. 아 맞다, 합격자를 발표한다고 했네. 아유 전화를 해보면 뭘 알아. 떨어진 건 뻔한데 그러면서 왼손은 이미 전화기를 향해 가고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확인사살을 하고 전화했어요. 띠뚜띠뚜띠띠띠띠 KBS 공채 15기 예비 합격자 발표입니다. 서비스 번호를 띠뚜띠 160번 정종철.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합격된 교회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종철나라 만세죠. 정말 그래서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1차 시험 합격이 딱 되고선 2차 시험 면접을 봐야 되죠. 면접은 솔직히 자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 얼굴 보고 안 웃는 사람이 없었거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정말 그 노력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노력한 것만큼은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개그맨 되겠다고 열심히 연습을 했잖아요. 남들은 개그맨 되겠다고 연습해봤자 1년, 2년, 3년인데 저는 그렇게 연습한 것 치면은 저 10년 이상 연습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습의 결과물들, 내 그릇 사이즈에 대한 거는 걱정할 게 없었어요. 난 문제가 된 거는 1차 시험 때 똥치기 봉치기로 써낸 원고가 붙은 게 신기한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감독관이랑 붙였겠냐고. 나라도 안 붙여요. 아니 이런 어떤 미친놈이 이렇게 썼어 불합격 이랬을 텐데 그거 붙어서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그게 이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합격자 불합격자를 추려내는 타이밍에 PD들끼리 추려내고 있는데 그
그때 KBS 사장님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뭐 하고 있냐고 물어봤는데 개그맨 시험 보고 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이게 원고구만. 그래서 원고 중에 아무거나 한 장을 쓱 끄집어냈는데 그 원고가 이제 제 원고인 거죠. 근데 원고를 제 얼굴 딱 봤는데 똥치기 봉치기 써 있으니까 사장님이 좋아한 게 아니라 화를 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뭐 개그맨 시험 뭐 재밌다더니 이게 원고가 있다고냐 이러니까 거긴 책임자 PD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필 이걸 보셔가지고 합격자 원고 여기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누가 이런 거 붙여놨냐 이거 빨리 떨어뜨려 이거 쓰레기통에 나와 막 이러겠는데 사장님이 다시 내 원고를 뺐더니 놔봐요. 아니 이 사람 말이야. 예 사장님 어떻게 할까요? 아니 이 사람 원고를 왜 이딴 식으로 썼는지 물어나 봐요. 왜 이딴 식으로 썼는지 물어나 봐요. 그 말 한마디에 사장님이 물어보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합격시킨 겁니다. 물어보려고. 물어보고 떨어뜨리려고. 진짜 물어보고 떨어뜨리려고 그랬는데 2차 시험 때 딱 들어와가지고 내가 딱 들어와서 이제 면접 볼 때 딱 섰을 거 아닙니까? 뭘 물어볼까 제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질문 할까봐.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뭔지 알아요? 자, 정종철 씨. 네, 질문 들어갑니다. 콩닥콩닥거리죠? 자, 정종철 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종철 씨, 똥치기가 뭡니까? 제일 먼저 물었어요. 그래서 똥치기를 막 보여줬더니 그 똥치기가 이 똥치기였냐면서 사람들 표정이 전부 다 그러면서 2차 시험 합격이 딱 되고 3차 합격이 되고 4차 합격이 되고 남들은 7번, 8번씩 떨어지는 개그맨 시험을 정종철이 한 번에 땅땅땅 붙었죠. 예. 아유, 박수 안 쳐도 됩니다. 뭐 제가 뭐 자랑하려고 이런 말 하는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좀 자랑하려고 그랬죠. 박준영이도 7번 떨어졌어요. 저 한 번에 붙었습니다. 물론 또 한 번에 된 놈이 있긴 있어요. 오지연이라고. 저 같은 경우는 2차 시험 때 똥치기가 뭐냐고 물어봐서 재밌게 똥치기를 보여줬더니 합격! 오지연이 같은 경우는 2차 시험 때 웃으면서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합격! 아무튼 뭐 그렇게 됐죠. 자,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어려운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나 지금부터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는 말만 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됩니다. 복 있는 사람 되면 야 너 복 있는 사람이야 축하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입 닫지 않으십니다. 구체적인 약속해 주시죠. 어떤 약속?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계획을 갖든 어떠한 목표를 갖든 어떠한 꿈을 꾸든 어떠한 비전을 갖든 간에 복 있는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사가 만사다 형통하리로다. 그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백이 되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멋진 인생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멋진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꼭 믿고 아멘이라고 외치시면서 믿음 생활 잘해서 천국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신이었습니다.